안녕하세요. 출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지금 전세가율이 최저 수준이라고 그래요. 아파트 매매값 대비 전세가 비율이 최저 수준이다. 자, 그 얘기는 집을 매매해서 사는 것보다 전세로 사는 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전세가율이 10여 년 전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최근 1년간 전세값 하락폭이 집값 하락보다 두드러지게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전세 가격이 더 떨어졌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주택 시장이 붕괴 직전인가를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제 고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로 사는 것도 힘들다라는 거야. 월세로 옮겨가고 있고 주거의 하향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앞으로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면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더 갈 수는 있어요. 그죠?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느 정도 임계점이 되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면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KB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평균 52%,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52.9%, 0.9포인트가 더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1년 전에는 56%보다도 1년 전에 56%보다도 4%가 낮다. 자, 이거 심각한 거죠. 왜냐면 가격이 하락을 했잖아요. 집값이 하락했으니까 전세가율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더 떨어져. 매매 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더 떨어졌다는 얘기야. 안 좋은 상황이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런 시장에 대해서 많은 그 시장 참여자들이 당황을 하고 있어요.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가 올라가야 되는데 전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시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전세 시장이 붕괴되니까 갭 투자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역전세를 만나가지고. 자, 이런 전세가율은 2012년 5월에 51.9%. 자, 이때 완전히 바닥일 때였죠. 이 집값이 바닥일 때 이후에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는 거야. 자, KB부동산의 월간 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마이너스 5.45% 떨어졌어요. 근데 낙폭이 매매가 하락률 마이너스 2.96에 2배를 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월간 단위로 볼 때 이제 전세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보다 2배로 더 떨어졌다, 전세 가격이. 자, 가격으로 보니까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매매 및 전세 가격은 매매는 평당 4,235만원, 전세는 2,076만원.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훨씬 전세로 사는 게 유리하니까. 뭐 전세로 살면은 세금도 안 내. 그죠? 나중에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 이런 좋은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건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있는 제도야. 그러니까 이 기회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전세로 살든지 뭐 월세로 살든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벌어지니까 뭐 이거 가격이 올라가겠냐. 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매매를 포기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가격차가 2,159만 원. 자, 부동산 114가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최대 수준으로 이 가격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전용 8사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매 대비 전세 가격 차는 평균 7억 원 수준이라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7억 원을 내가 대출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거야. 대출 안 받고 전세 사겠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 얘기예요. 훨씬 전세 사는 게 유리하다. 내가 7억 원을 받아서 대출 받아서 집값이 올라간다면 살 수는 있겠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버블을 굉장히 꼭지를 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심리가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시장에서. 자, 실제 서울 주요 단지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50% 수준인데, 자, 사례를 보죠. 9,510가구의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8사 기준 KB 시세를 보니까 지난해 9월 초만 해도 전세가율이 55%에서 56%야. 자, 근데 이게 50%로 떨어졌다라는 거야. 자, 매매 시세는 21억이었는데 그 당시에 전세가 11억 8,330만 원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갭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지난해 9월 초만 해도 지금은 이게 더 벌어졌다는 이야기죠. 지난 3일 매매 시세는 17억 6,667만 원인데 지난해 9월보다 15.8% 하락했다라는 거야. 근데 전세 시세는 9억 4천만 원 떨어졌죠? 근데 전세는 더 떨어졌어요. 20.6%. 매매는 15.8% 떨어졌고 전세는 20.6% 떨어지니까 전세가율이 47%에서 51%.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살 이유가 없죠. 전세 가격 계속 떨어지는데 전세 사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경기도 안 좋고 내가 빚을 내서 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헬리오시티의 갭 투자 비율은 62%. 헬리오시티의 공인중개사가 이야기하는데 10가구 중에 6가구는 갭 투자라는 거야. 자, 헬리오시티는 앞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갭 투자 물건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지난달 이 비율은 18%로 줄어들었다는 거야. 전세가율이 낮아지니까. 지금 그러니까 헬리오시티를 사는 사람들은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가 많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갭 투자를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연세가율이 아니란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비싸면 사질 않는다는 거야. 실수요들이 사니까. 실수요는 한계가 있잖아요. 전세 사는 게 유리하잖아. 자, 그래서 제가 헬리오시티를 지금 들어가면 꼭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노후 재건축 단지의 전세가율인 경우엔 더욱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노후 재건축 단지의 전세가율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 1979년 준공한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84 전세가율은 3일 기준으로 26%에서 32%, 지난해 9월 초에는 31%에서 34%보다도 더 떨어졌다라는 거야. 자, 이 아파트 해당 면적 전세 시세가 작년 9월 달에 8억 5천인데 지금은 7억 원, 17.6% 떨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 시세는 13.4%가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은 17.6%가 더 떨어졌다는 거야. 자, 이런 이 전세가율 하락률이 매매 하락률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데 사람들이 전세를 살려고 그러지 매매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자,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이게 투자 지표로 많이 활용되거든요.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갭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전세가율이 정점을 찍은 게 집값의 그 바닥을 찍은 게 2013년인데 바닥을 찍었을 때가 전세가율이 높진 않았어요. 근데 정점을 찍었을 때가 2016년이야. 16년 6월이라는 얘기야. 자, 이때부터 집값이 본격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올라야지 집값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은 이제 이른바 갈아타기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전세를 끼고 지렛대로 이용해서 집을 사니까 그렇게 되면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재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일반 실수요자들도 집을 안 사고 투자로 사는 사람도 안 사고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착각이란 얘기예요. 착각이다. 그냥 대기 매수세가 바닥 거래량을 만들고 있다. 1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전세 가격은 실수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본질 가치라고 그러잖아요. 나머지 금액은 내가 집을 살 때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는 것은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내가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야. 근데 전세 가격이 높을 때는 본질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프리미엄을 적게 주고 사는 거야. 자, 그럼 언제 집을 사야 되겠어요? 프리미엄을 적게 주고 사야 되겠죠. 전세가율이 올라올 때 사야 되겠죠. 그죠? 지금은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많이 준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만큼 금융비용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이제 올해 주택시장의 화두는 전세가격 폭락이거든요. 전세가격 폭락이 지금 이번 달 들어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서울의 전세가격 폭락의 진원지가 어디냐면 강남을 지적했어요. 강남은 전세가격이 높다 보니까 떨어지면 몇 억이야, 몇 억. 그러다 보니까 강남발 전세 폭락이 올해 강남의 집값을 떨어뜨리고, 강남의 집값이 떨어지면 뭐 중강남의 집값도 다 떨어지고 그 주변에 도미노로 파산이 확산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자, 지금 올해
서초, 강남, 송파구, 강남 3구와 강동구의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12,402가구,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다라는 거야. 전세 가격의 폭락이 강남의 집값을 폭락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인가요? 2주도 안 된 것 같아요. 한 10일 전에 제가 방송에서 강남에 대해서 전세가 폭락에 대해서 많은 방송을 제작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강남에 15억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제가 아마 그거 썸네일에도 있을 것 같은데 15억 이상 떨어질 거다. 저의 그 팬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강남이 15억이 떨어질 거다. 근데 오늘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강남의 도곡레스, 대치동 바로 옆이잖아요. 도곡동. 이거 학군 지역이잖아요. 여기 114제곱미터 아파트가 41억짜리가 26억이 돼 있어요. 진짜 15억이 떨어진 거야. 제가 분명히 한 10일 전에 또는 2주 전에 이야기했어요. 강남이 15억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한 10일 전에 이야기할 때는 그거 가능하겠어? 분명히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강남의 폭락은 개포동에서 시작될 것이다. 반포에서 이미 조금 시작됐고 본격적으로 폭락의 어떤 트리거가 되는 것은 개포동이 될 거라고 했죠. 개포동에서 도곡동 쪽으로 밀고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도곡동에서 나타나잖아.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서울에서 집값 하락이 나타나는 양상이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서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하면 폭락이 나타나고 그게 점점 안쪽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가서 낙폭이 커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다 강남은 또 악재가 또 있잖아. 전세 가격 폭락. 그죠? 자, 이렇게 전세 가격의 폭락은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폭락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일단은 전세 시장이 완전히 신뢰를 잃었어요. 그것도 문제야,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정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젊은이들을 사기친 거 아니야. 이 나쁜 놈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 전세 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를 잃었어.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월세를 훨씬 선호해. 그리고 금리면으로 봐도 월세가 더 유리해. 고정금리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의 생태계가 무너졌어. 그렇죠? 경기 불황은 확실히 왔고 고금리이고 그러니까 전세 수요 자체가 완전히 말라버렸어. 그래서 전세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건 흔하지 않은 상황이야. 예전에 이런 상황이 없었어. 완전 시장도 신뢰 잃었고 그 수요도 다 붕괴되었고 거기다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폭락하는 상황이 오고 자 2023년은 한마디로 역전세의 대란이야. 갭 투자가 작살나는 해야. 여러분 다주택자라면 빨리 물건 정리하셔야 돼. 파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